우리 그 한국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또 대통령과 잘 또 셔틀 외교에 대한 취지를 사귀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기대하는 바로 미래관계 경제적인 협력을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하자. 저는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자, 기시다 총리가 7일, 8일 방한을 합니다. 말 그대로 12년 만에 한국을 왔다, 또 일본을 갔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다, 이른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셔틀 외교가 가동된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12년 만이죠. 그러니까 2011년에 그 당시에 일본의 총리가 또 한국을 방한한 적은 있고 그때는 바로 이 셔틀 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왔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에 왔던 것은 셔틀 외교는 아니지만 고 아베 전 총리 고인이 됐죠. 자, 이 테러로 고인이 된 아베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 5년여 전이기 때문에 참 교류가 없는 거예요. 두 나라 사이에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한국과 일본이 좀 대충돌을 했죠. 그 당시에 대충돌을 하면서 노 브랜드 운동 또 일본의 영화를 보지 말자 뭐 이런 운동까지도 계속 전개가 됐었는데 자 드디어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게시판에도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올려주세요. 왜 7월 빨라야 7월 좀 늦어지면 9월일 것으로 예상을 했던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왜 빨리 들어오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기시다 총리가 자 빨리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죠. 그것도 기시다 총리가 아프리카의 가나를 순방하고 있던 중에 교도통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실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자, 한국을 7일, 8일 방한하기로 됐다. 이렇게 또 결정이 났다고 알려졌고 지금 보도가 시시각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관저로 한남동 관저죠. 자,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른바 관저 오찬, 만찬은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가장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끈끈한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초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7일 바로 일요일이 되겠죠. 한국을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과연 비행장에서 내려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만찬 장소에서는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까 지금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오므라이스를 먹었던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는 아베 기시다죠. 기시다 총리 부부에게 자 한식을 제대로 한번 마련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홈파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관저에서 만찬을 하게 될 관저로 초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는 긴자거리에서 부부 동반으로는 샤브샤브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레텐가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오므라이스 집을 방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두 사람이 또 서로 친교의 시간 스킨십을 했던 지난 3월 16일 17일에 일본 방문이었다면 이번에는 관저로 초대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오늘 자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리 자 미국에 갔다 오자마자
기시다 총리가 방안을 결정하게 된 것. 그건 그만큼 이달 5월달이죠. 이달 17일부터 바로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기반, 지역구가 있는 또 원폭이 투하됐던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의 G7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상당히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잔뜩 실어줍니다. 윤 대통령, 일본하고 그렇게 그 여론도 좋지 않았을 텐데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응원해주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가 놓쳤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을 의식해서도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협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생각할 때는, 자, 미국은 중심축이죠.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죠. 그렇다면 일본으로서도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격적인 선제적인 그런 제안, 새로운 미래 한일관계 정립,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 이것을 위해서는 일본도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일단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의 선거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 이제 홀가분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 좀 실어줘! 저는 이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과 훈훈해져야 G7의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미국, 이렇게 오는 이 G7 행사에 한국도 초대 국가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G7에 대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때 평화죠. 원자폭탄이 투하된 바로 그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예요. 그런데 이 히로시마에서 얼마나 많은 또 이 우리 한국인들이 죽었습니까? 한국인들이 희생당했거든요. 그 위령비가 원폭이 정면으로 투하됐던 그 장소, 여러분들 그 사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우리 이성주 PD가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된 그 장소를 보여줄 수 있으면 사진으로 공유를 해주죠. 자, 이 원폭이 투하된 둥그스름한 그 돔 형태로 되어 있는 완전히 폐허가 된 그 히로시마의 건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거기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이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비가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기시다 총리는 미국을 의식해서나 또는 성공적인 G7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또 대통령과 잘 또 셔틀 외교에 대한 취지를 사귀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기대하는 바로 미래관계, 경제적인 협력을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하자. 저는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면 한국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밑건등 어그러진다. 그러면 일본으로서도 좋을 게 없어요. 미국과 협력해야 되는 일본, 미국은 계속해서 또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격적인 변제안을 이야기할 정도로 국민 여론은 막 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에 대한 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이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야, 일본 뭐해?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자기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파격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 미래 정립에 대해서 그렇게 성부수를 던지지 않았냐? 일본은 뭐하냐?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게 예상을 못했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 정상회의 다 마치고 7월이면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 달에 한국 오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가나를 순방하는 와중에 일본의 교도 통신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본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마음이 바짝 탁해서, 아니 미국이 저렇게 힘을 실어줘? 미국이 워싱턴 선언까지 해버려? 아니 그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네. 자, 우리 서아람 님의 이 메시지에 기시다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기시다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의 외무상도 그렇고 계속해서 또 90명의 자민당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가고 이런 건 일본 내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있었던 통일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둡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갔다 왔죠. 기시다 총리가. 또 아프리카 순방까지 했죠. 지지율이 50%가 넘죠. 우리 사람님의 말씀대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또 떨어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아, 인간이면 미안해야지. 기시다 총리가 볼 때도, 아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아, 미안하네.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다 근데 갑자기 태진아의 노래가 생각나요. 미안해 지금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성주 PD까지 웃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노래만큼은 하시지 마세요. 네. 근데 제가 또 노래를 좀 하니까 합창부 출신입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쑥 할레트님이 미국 하와이 살고 계시니까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각본이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냐. 각본이 있든 없든 미국 사람들의 그 눈동자가 동그래질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이 외교입니다. 외교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자,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예요. 하지만 다른 국가의 나라의,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훔치는 것은 외교입니다.